정성산 TV가 얼마 전부터 캠페인을 벌였었죠. 윤석열 정권 내에 북괴 김정은 멸망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국빈 정상회담 이후 하루하루 외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든다? 캠페인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내에 김정은 정권 다이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에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캠페인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도 CNN이 예측을 했지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핵협의 그룹 채택 NCG 채택, 자, 그 부분만 보면은 노멀한데 CNN이 예측을 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뭡니까? 무려 40년 만에 미국의 가장 괴물과도 같은 오하이오급 18,000톤급 전략 핵 잠수함 왜 한국으로 오겠느냐?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굳이 사거리가 무려 12,000km 이상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또한 아이트맨2 열 핵탄 8개나 장착되어 있으며 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24기나 장착되어 있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알래스카나 태평양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정권을 도발을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왜 오겠느냐? CNN이 예측했던 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매우 긴장을 해야 한다. 즉 40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동해바다로, 일본해로, 이 남중국해로, 인도태평양으로, 대만 앞바다로, 서해바다로 유령 같은 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 상황을 종행하겠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 정조준을 한 신경질을 계속 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CNN의 예측은 그 한되면 북한이 초토화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CNN이 또 예측을 했어요. 대한민국 잠수함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군 잠수함 최고의 수장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최고의 수장, 미군 잠수함 최고의 수장이 그 메인함, 오하이오급 메인함에 최초로 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신들의 워딩, 그러니까 군사 언론들, 밀리터리닷컴이라든지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한미일 잠수함 최고 사령관들이 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승선을 한 사진을 왜 공개했겠느냐? 여기서 대만 전문가들의 워딩이 나왔죠. 대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며, 또한 미국이 대만을 분명하게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석을 시키게 할 것이다라며 군사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었죠. 사실상 2018년, 18년에 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죠. 2013년, 14년 이때만 해도 대만은 잠수함 기술이 없어서 북한의 동해함대 사령부, 서해함대 사령부, 북한의 잠수함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잠수함 상업급 잠수함 기술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던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을 확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근거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계속 팔아주고 있죠. 대만은 그걸 무장하고 있고, 또 대만 내는 미 해병대가 공식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전문가들이 왜 대만의 차이잉용 총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중국이 지금 얼마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이 한반도 이 해상을 휘젓고 다니면 중국이 얼마나 열받겠느냐. 이게 대만 전문가들의 워딩이었죠. 그런데 이 밀리터리닷컴과 군사 언론들이 예측을 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그야말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을 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그 다음날 이 미국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앞으로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착륙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착륙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죠. 군사 전문가들 총동원돼서 미국 그 발언을 거둬라. 3차 세계대전 하자는 거냐.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런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거기에 그쳤습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 B-56부터 시작해서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랜서, 그 랜서 B-1B도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때 2대나 띄었었죠. 한반도 상공하고 일본 상공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한 발언 중에 더 무서운 건 인도 태평양 이 항공 전투 자산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항공 자산, 전투기, 스텔스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1 미군 일본 자위대 전투기, 미 태평양 전투기, 한국군 전투기, 그러니까 한미일, 또 여기에 미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전투기들 추가로 훈련에 투입시킬 거며 훈련의 양을 늘리겠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축소를 시켰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전략 폭격기 한반도 착륙, 인도태평양뿐이 아니라 한미일 공군 훈련 확대, 뭐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었죠. 뭐 지금 북한은 연일 이 조 바이든이 김정은 정권 핵 사용 시에 종말시키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북한 내에서는 연일 지금 화용식하고 뭐 생지랄을 떨고 있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끝났다라는 워딩은 밀리터리 포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2000년대부터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A2AD라는, 그러니까 지역 거부,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면 그게 중국하고의 동맹이래도 또 미사일 쏘겠다라는 A2AD 전략.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의 A2AD 전략, 핵 사냥개로 완전히 돌변을 했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포커스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김정은은 술을 잘못 두었다. 3월 28일 날 김정은이가 8개의 전략무기, 뭐 수중 공격정, 또 초대형 방사포, SLBM 나가서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등에 장착을 해 발사를 할 수 있는 전술 핵탄 화산 32형 개발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죠. 당시에 한미연합훈련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까지 지금까지 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것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매일매일 성토를 하고 있는 지금 소식까지 통째로 딱 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김정은의 핵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게. 핵에는 핵. 아니면 지금 김정은 참수훈련 연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연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려고 했던 핀셋 작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핀셋 작전, 그러니까 김정은의 뱀대가리를 딱 칠 생각을 했다라는 게 포커스 밀리터리 군 언론의 예측인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있게끔 기도와 성원을 해야 하며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도와서 북계 김정은 정권 멸망, 통일을 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발칵 뒤집어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그 합의문에 뭐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와 또 대만 문제, 나아가서는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해 강하게 역설을 하며 미 위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아예 북한을 들여 밟을 듯이 강력한 연설로 북한을 옥죄었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한 워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의 고위 관료가 북한의 대사급 간부에게 뭐 온갖 육두문자를 쓰며 한바탕 괴성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자,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메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했지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길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에 대한 돌직구를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지금 러시아 고위 간부들 북한 대사관에서 고함을 치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대책 수립하라 괴성 세미나, 이게 그냥 제가 그 WTR 소식이 오면 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메일로도 좀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이라든지 또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버드 연설이라든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딱 찍은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편 국제법을 유린하는 고로 제거되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유추를 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구단인 건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감각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WTR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딱 치고 나서 우리 평양의 내부 소식통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지금 평양의 내부 중앙당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의 호랭이가 되려고 한다. 아시아의 호랭이.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핵무장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인드로 가고 있다라고 평양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WTR 내부 소식통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꼬꾸라질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북한의 돈주들도 이제는 전량 세대로 쌀이 없으니까, 돈이 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데코, 그러니까 이제 외화 중개상들 대대적으로 지금 잡아들이고 있거든.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딱 닫아맨 이후에 북한 무역 교역의 90%는 바로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북한 김정은 멸망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스티브 모누신 재무부 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단돈 1달러도 보겠다라고 애플리케이션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옥조이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김정은하고 실실 쪼개면서 김정은의 오늘날의 핵을 키워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의 효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북한에 돈을 들여놓던 북한의 돈 거래를 제일 많이 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단동은행 아닙니까? 단동은행. 단동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날려보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단동은행과 또 기타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석탄, 광물,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제3국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단동은행에서는 광물을 결제하고 또 싱가포르나 또 이 말레이시아, 하물며 태국과도 거래를 했던 것이 북한이거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예 싹 잡아놨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든 미국의 독자 제재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역설적으로도 북계 김정은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김정은이의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여기에 김정은이가 주장을 하는 전술 핵무기, 뭐 화산 31 얼마 전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전술핵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또 무인 핵 잠수정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뭐 이스캔데르급 이 미사일이라든지 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총 6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의 미사일의
장착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날릴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노동신문 전주환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반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생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딱 틀어지고 난 이후 격변의 시대가 아니라 경랑의 시대.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뭡니까? 핵협의 그룹 NCG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최고의 자산인 핵 전략 잠수함 오하이오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한반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김정은. 그래서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다? 김정은이는 지금 다급하니까 중국의 A2AD,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쏘겠다라는 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는 중국의 핵 사냥개 역할을 자초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지금 이 동북아에 가장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러시아도 김정은을 사냥개로 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도가 바로 이 동북아의 구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자, WTR 통신이 처음으로 보낸 소식은 바로 당시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 오죽했으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죠. 윤석열, 너희 자꾸 그러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 북한에 신형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당시에 강조했죠. 그런데 신형 무기 보내주면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뭘 보내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 하버드대에서 했던, 케네디 스쿨에서 했던 저 발언은 또 한 번 북한, 중국, 러시아의 면전에다가 핵펀치를 날린 거죠. 핵펀치.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 또 힘으로 누르고 있는 대만을 중국, 이 모든 결정판은 누구다? 북한이다. 자, 이제 핵심은 이 사항인데, 이게 뭐냐? 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제가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소식이 한 3, 4일 동안 해서 쭉 온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줄인 거거든요.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된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발언의 수위도 계속 올리니까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서 좌담회, 그러니까 세미나를 열은 거래요. 세미나를 열고, 자,
우리 저 조선 동지들, 북조선 동지들, 저 남조선 윤석열 저 까부는데 뭐 좀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하고 러시아 고위 관료가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과정에 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 대사급 간부가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조선하고 이 남조선하고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는 이 최선희 동지와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남조선의 문재인 세력들이 우리한테 뭐 솔솔 겼는데 그리고 또 다른 외교부 북한 외무성에서도 왔으니까 외무성 북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재인 시대 이야기하고 갑자기 노무현 시대 이야기하고 김대중 시대 이야기하고 또 육자회담 이야기 하니까 그 러시아 관료가 듣다가 다른 건설적인 방안이 없느냐. 제 이야기는 제가 전화로다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건설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노무현 이야기하고 문재인 이야기하고 육자회담 이야기하면 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러시아 고위 관료가 온갖 육두문자를 쓰면서 야, 너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응? 너희 진짜 머리가 돌대가리들이다. XX들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상대하겠다는 거냐. 라고 온갖 욕설과 개성을 지르자 이 북한 대사관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역사상 러시아 주재 북조선 대사관에서 이런 쌍스러운 욕은 처음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물론 좀 러시아 사람들이 거칠기도 하지요. 그런데 러시아 분들이 저렇게 온갖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저렇게 했을 때는 북한 대사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도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안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진퇴양난이다 라는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러시아와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었다 라는 소식이 되가수달에 자,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발언과 함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 고위 관료의 질타에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